한국은 모범동맹국이다. 이는 단순히 국뽕 채널 같은 곳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책사라고도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이 한 말입니다.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보고 모범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치켜세워주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1월 25일에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차관이 방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은 한국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나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회담을 가지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안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은 1월 26일에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 방문하여 안규백 장관과 함께 여러 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미 전쟁부의 새 국방 전략을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에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자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청사에서 나온 발언 중에 좀 놀랄만한 내용도 있었는데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은 2025년 4월에 처음 부임한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 립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이 한국을 보고 모범동맹국이라고 칭한 사례가 12월에도 있었던지라 정말로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은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이 한국을 보고 모범동맹국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기에 모범동맹국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도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든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전쟁부가 발간한 국방 전략과 같이 좀 봐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국방 전략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지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국이 이미 대북 억지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로 지탱되는 강력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굉장히 호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쟁부는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동맹국을 보고 역할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과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책 차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배경에는 분명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표현은 외교적 수사라기보다는 미국이 앞으로 동맹을 어떻게 재편하려는지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한국이 중국 견제 전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그리고 운용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전략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역량이란 점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공개석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부보다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인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운용 개념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 억지력이 강화될수록, 다시 말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록 미국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 묶여있던 병력과 전략 자산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지역은 명확합니다. 인도태평양 그리고 중국입니다. 한반도에서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미국은 제한된 군사 지원을 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등장합니다. 과거에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위협을 전제로 한 방어 중심의 전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군은 더 기동적이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한반도를 넘어 주변 지역까지 작전 반경에 넣을 수 있는 전력으로 재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은 더 이상 오직 한반도만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력 증강은 미국의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작용합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릴수록 미국은 한반도 방어의 상당 부분을 한국군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은 전략 폭격기, 항모 전단, 핵심 공군 전력과 같은 고가치 자산을 필요할 때만 전개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주둔보다는 유연한 전개, 숫자보다는 질과 속도를 중시하는 구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은 한국을 향한 대중견제 참여 압박입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 더 분명하게 동참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계속해서 치켜세워주고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하면서 대중견제를 하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사실 미국에게 있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만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요. 한국이 미국을 적극 돕고 한국이 적극 중국 견제에 나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한미군까지 유연한 배치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여기에 더해 미국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동부해안과 일본, 대만을 잇는 전략적 연결 지점에 놓여 있고 이 지역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훨씬 수월해질 수도 반대로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입장은 다소 복잡합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대중견제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방어와 대북 억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중국을 직접 겨냥한 군사활동에 주한미군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반복해서 밝혀왔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그리고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모두 고려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선은 다릅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는 개념을 점점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위조약에 따른 방어 지원을 넘어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에 대해 얼마나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가 동맹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한반도에 묶여있던 전력을 보다 넓은 작전 공간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통해 동맹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안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으로 인식될 경우 한국이 원치 않는 전략적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한미 간의 갈등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미국은 동맹으로서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한반도 방어라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은 더 확장된 전략적 동맹으로 진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미묘한 긴장을 아는 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시선을 고려하는 것은 한미 동맹과 한국의 국방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논의하는 주제는 주로 전략적 역할 확대와 주한미군의 운용 변화, 대중견제 참여 여부와 같은 사안이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중국 관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첨단 무기 체계를 확보하며 미군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을 이미 잠재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아무리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에 국한된다고 선을 긋고 직접적인 대중군사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이러한 변화 자체가 전략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 능력,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으로 사실상 한반도 방어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은 중국이 한국이 단순한 방어 목적만을 갖는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향한 전략적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고 한미동맹 강화가 단순한 양국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패권 경쟁 속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과 국방력 강화라는 선택을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적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을 포함하면 한미동맹과 한국의 국방전략 논의가 단순한 군사적 계산을 넘어 복잡한 지정학적 셈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겉으로는 칭찬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